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공투자 오증시 3부 김진영입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세로 장을 마감을 할 것 같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인데요. 이번 주 내내 오늘과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좀 지겨웠던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네요. 코스피가 오늘 0.9%까지 내리면서 동시호가에 진입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장중 저가가 1% 넘는 약세였는데요. 낙폭을 조금 줄이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지난주와는 상당히 다른 이번 주 움직임 차트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 V자 반등이 나타났다면 이번 주 5일 연속 지지부진한 움직임과 함께 하락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매매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죠. 수급적인 측면에서 오늘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네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타났고요. 외국인이 2,700억 매도, 기관은 1,400억 매도 우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닥 확인해 봅니다. 코스닥 시장도 역시 약세입니다만 약보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보다는 변동성이 오히려 덜한 모습이고요. 5일선 근처에서 바짝 붙어가면서 이번 주를 형성하는 모습입니다. 776.77포인트 기간 조정의 형태를 나타냈던 이번 주였고요. 수급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95억 순 매수를 기록을 했는데 외국인들의 매수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1시 넘어서면서 기관의 매수가 켜졌습니다. 403억 순 매수로 장을 마감을 합니다. 대형주들의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5%대 약세 기록하고 있고요. 한국전력의 하락폭이 좀 커집니다. 3% 이상의 약세. SK하이닉스, 아모레퍼시픽 오늘 상승 출발했던 종목들도 대부분 하락하네요. 제일모직도 마찬가지죠. 1% 이상 떨어지고요. 삼성 SDS가 3.5%대까지 약세를 보여줍니다. LG화학 역시 3.8%까지 떨어지면서 LG화학의 주가가 지금 사흘 연속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시죠.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셀트리온이 1.6%대 상승세, 그리고 다음 카카오가 1.9% 조정으로 장을 마감을 합니다. 동서 역시 오늘도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이번 주 움직임 굉장히 좋았고요. CJ ENM이 1.3%대 상승, 반면에 파라다이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타나면서 약세를 보여줍니다. 로엔이 오늘 좀 차익이 실현됩니다. 2.4%대 조정이고요. 슈피겐코리아 오늘도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특징주 가운데서는 기아차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가 오늘 전반적으로 약세를 기록을 하는데요. 외국인들과 기관의 매도가 함께 나타납니다. 실적을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달 중국 점유율은 증가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2분기 실적이 그렇게 예상보다는 나쁘게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대 부합이 했는데요. 사실 약세를 기록을 하다가 낙폭을 많이 축소시켰습니다. 3.5%대까지 떨어지다가 0.8%대까지 하락세를 줄일 수 있었던 것이 기대를 충족한 실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0.7%대 상승을 기록을 했고 현대건설 오늘 좀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11%까지 조정을 받으면서 동시 호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해고자의 내부 고발이 있었죠. 분식회계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타났는데요. 현대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현대건설 쪽에서는 극구 부인을 하고 나섰는데 어떻게 될지 검사가 나와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은 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일단 부정적인 뉴스로 인해서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에서 좀 살펴봐야 할 종목인데요. 오늘 2.9%대 상승세를 보이는데 장중한 때 6.3%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사실 2분기 실적은 부진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게임비리 컴투스 유상증자에 450억 원을 출자한다라는 장중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는 상승세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살펴드렸고요.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연구원,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허윤정 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코스피 동시호가 지금 예상 체결지수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 현재 코스피 지수 2044.93포인트로 장을 마감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들의 6일 연속의 순 매도가 나오는 분위기에서 장중에는 2040선까지 깰 분위기까지 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막판에 개인 쪽에서의 매수세가 좀 나와주면서 지금 2046포인트 그 동시효과 전까지는 좀 기록을 했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지 대형주를 중심으로 2분기에 좋게 나오지 않으면서 관망세가 좀 나와주고 있지만 이제 달러가 강세되면서 외국 매도가 나오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의 예상 체결 지수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코스닥 시장은 아쉽게도 약세 쪽에 동시호가 들어가면서요. 현재 775.9선 정도의 마감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의 4거래일 만에 매수에 대한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금요일 시장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번 한 주도 끝이 났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이번 주 시장이 어떤 움직임을 나타냈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피가 0.9% 떨어진 2046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0.05% 떨어진 776포인트로 이번 주 시장을 모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난 시장의 분위기와는 정반대되는 시장이었고요. 급락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조금씩 흘러내리는 움직임이 연출됐던 한 주였습니다. 기간 조정의 성격을 크게 띄었던 한 주였고요. 실적들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는데 기업들의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도 지수가 흘러내리고 있다는 점 좀 염려가 스럽습니다. 코스피 외국인들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좀 출회가 됐고요. 외국인들이 2,700억 그리고 기관이 1,400억을 팔았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의 흐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특징주를 좀 살펴드리자면 오늘 같은 경우 코스피 시장에서는 한국전력이 외국인들의 매도로 인해서 큰 폭을 하락했다라는 점일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 유가 하락에 따른 전력 조달 비용 감소가 실적 개선의 이유가 될 것이라는 소식에 실적은 좋을 것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그동안 많이 오른 데 따른 차익이 좀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오늘 삼성 지배구조 관련주들도 대부분 하락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파라다이스가 3.9%대 하락세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로엔 같은 종목들도 함께 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코스피 특징주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네, 오늘 대부분의 업종과 종목들이 좀 하락세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의약품과 그 통신업종에 대한 이런 경기 방어도 제외하고는 대부분 좀 하락세를 좀 보여주는데, 이런 시장에서 오늘 그 LG하우시스가 13.64%의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우선 3분기에 그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나오면서 증권사들도 목표 주가를 18만 원까지도 18만 원 그 전에 18만 원대였던 주가를 지금 목표 주가를 20만 원대 중반까지도 지금 잡으면서 오늘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고요. 이 LG하우시스 같은 경우에는 건축자재 부분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성장세가 계속 눈에 띄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인도 재래석이랑 그리고 석판이랑 또 개보수 쪽에서의 해외 매출에 대한 증가 부분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는 곳으로 좀 판단되고 있고요. 특히 인도 재래석 같은 경우는 공장 증설에 대한 효과가 3분기 이후부터 나타날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이 LG하우시스의 상승세를 이끌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기아차도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총 영업이 그 매출액은 12조 4,400억 정도 4,400억 정도로 작년 대비는 3% 이상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그전에 기아차에 대한 실적 우려감이 굉장히 있었는데 실적이 좋고 나쁘는 부분을 떠나서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그 투자 심리에 대한 그런 악재가 해소가 됐다. 이런 관점이 오늘 장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지만은 그래도 긍정적인 상황으로 좀 끝나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LG상사 같은 경우는 또 오히려 그 2분기 실적에 대한 그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1.77% 좀 하락세로 좀 마감을 했고요. LG상사 같은 경우 영업이익 한 303억 정도로 나왔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54%까지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 가장 크게 하락했던 그 OCI 같은 경우가 오늘은 그나마 좀 장 때문에 어제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장중에는 그래도 좀 반등세를 좀 보여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OCI 같은 경우에 유가 하락과 그리고 폴리실리콘에 대한 가격에 대한 그 부담감 때문에 어제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었는데 태양광 산업에 대한 그 긍정적인 평가 그리고 내년에 태양광 그 산업과 또 폴리실리콘 가격에 대한 반등이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OCI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좀 대기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지 않나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본다면은 오늘 조선주들의
하락세가 크게 눈에 띄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3.9%,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3.85%, 그리고 현대미포도 4.52%까지 하락을 보여주는데요. 역시 실적 우려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1245억으로 지금 시장 컨센서스를 그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크게 하회를 좀 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가장 시장에서 그 핫했던 업종이 바로 건설업종이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 현대건설의 계열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의 그러한 좀 실적 그 분식 회계 의혹이 일어나면서 오늘 현대건설이 11.49%까지 강한 하락세를 좀 보여주었고요. 나머지 건설주들도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까지 거치면서 GS건설 6.73%, 그리고 대림산업이 12.33%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코스닥 종목들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특징주들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파마리서치 프로젝트의 어떤 상장으로 인해서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카지노나 일부 중소형 건설주들의 하락 흐름 보였습니다. 코나이의 경우에는 전일 실적 발표 있었는데요. 상당히 양호한 실적 발표와 함께 앞으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기대감, 그리고 핀테크에 대한 사업 기대감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고, 인트론바이오 같은 경우에 7% 정도의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 슈퍼박테리아 항생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에 이틀 연속의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오늘 게임주들 괜찮은 양상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10% 상승과 함께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이달 말 중국의 최대 게임쇼에서 공개 예정인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말씀 간략하게나마 드려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오늘 바이오주들이 다시금 상승하는 구도가 연출이 됐습니다. 최근에 3-4개 주로 상장하는 종목도 대부분 또 바이오주인 것 같네요. 잠시 후에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자, 이번에는 아시아 증시 마감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 국제영업부 우성재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타 아시아 증시들의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약세 움직임을 보였었습니다. 중국 증시만 상승세를 나타냈었는데요. 먼저 일본 같은 경우 0.67% 하락한 2544.53포인트의 장 마감하면서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들이 좀 꾸준히 출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는 미국의 기업 실적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본 IT 업종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일본 증시에 대한 관망세가 좀 더 커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증시에서의 매도 물량들 꾸준히 이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의 제조업 PMI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들 또한 꾸준히 출현하는 모습을 보였던 가운데 중국 증시는 이와 반대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해 종합주가 지수는 0.57% 상승한 4,147.24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면서 양호한 흐름 이어져 나가는 모습인데요. 오늘 발표됐던 중국의 제조업 PMI 잠정치는 48.2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였던 49.7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중국 정부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는 신흥 사업에 대한 중요 사업을 공표하면서 관련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증시의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엔지니어링과 건설, IT 관련 업종들의 강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부분에 따른 시장에서의 매수에 꾸준히 유입되면서 상해 종합주가지수 아시아 증시 중에서 유일하게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 마감 동안 우성재 팀장과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급 특징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의견을 좀 냈는데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종목들 주로 팔았는지 그리고 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업종별로 본다고 한다면 외국인들은 오늘 그 철강, 금속, 그리고 증권업종, 통신업종 위주로 해서 매수세를 좀 보여주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운수창고, 그리고 화학, 의약품 위주로 해서 순매수를 지금 보여주었습니다. 종목별로 본다고 한다면 오늘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가장 많이 산 종목은 1위가 바로 포스코, 그리고 2위가 현대모비스, 3위가 롯데케미칼, 4위가 지금 고려아연 순으로 지금 순매수를 했고요. 반면에 순매도한 그런 종목들 본다면 삼성전자, 현대건설, 그리고 삼성물산, 그리고 SK하이닉스, 대림산업 순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건설업종은 집중적으로 순매도를 한 모습 보여주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래소에서 가장 많이 산 종목은 1위가 현대차, 그리고 2위가 S1,
그리고 3위가 대한항공 순으로 순매수를 했고요. 에스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영업이익 발표했습니다. 465억을 좀 발표하면서 15% 작년 대비해서 15% 이상 올라간 수치를 좀 보여주면서 오늘 기관이 종목별로 봤을 때는 순매수 2위를 좀 기록했고 기관이 순매수한 종목 4위는 한미약품, 그리고 5위는 LG아웃시스, 그리고 6위는 현대글로비스 순으로 순매수를 했습니다. 반면에 순매도한 그 종목은 1위가 현대건설, 2위가 대림산업, 3위가 SK이노베이션, 4위가 제일모직 순으로 역시 1위의 현대건설, 2위의 대림산업처럼 건설 업종을 중심으로 오늘 기관들도 매도를 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의 수급 특징주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외환 시장 마감 동향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은 KR선물 안예하 연구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외환 시장 원달러 환율 동향 어땠습니까? 네, 오늘 달러원 환율은 중국의 차이신 PMI 제조업 지수 위축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그리스의 3차 구제금융 관련 법제화가 통과되면서 유로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달러화도 차익 매물 등이 유입되면서 약세를 보임에 따라 달러원 NDF 역외 환율도 하락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NDF 역외 환율의 하락에 따라 장 초반 달러원 환율도 하락 출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뒤로 매물이 좀 더 이어지며 1160원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장중 발표된 중국의 차이신 PMI 제조업 지수가 전월의 49.4나 예상치인 49.8을 크게 하회한 48.2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호주 달러가 0.9% 넘게 약세를 보였고 이는 달러화를 강세 전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달러화 강세와 함께 중국의 제조업 지수 위축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 수출 감소 우려감을 더욱 크게 만들면서 결국 상승 전환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의 주식 매도가 이어지며 외국인의 역송금이 이어진 점도 달러원 환율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특히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를 기다리며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관망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매수세에도 달러원 환율의 상승폭이 쉽게 커지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다음 주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 시장 참여자들이 롱 포지션을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짧게 가져가고 있다는 점으로 상승폭을 더욱 확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달러 환율은 2.8원 상승한 1167.9원에 마감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동향 안예하 연구원과 함께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수급 특징주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관망세가 좀 짙게 나타나고 있는 시장인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들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그래도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하락폭이 다소 좀 안정적일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수급상의 엇갈림 때문이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거의 4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최근에 기관들 쪽에서의 매도세가 잠시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사실은 같은 해당 기간 동안 투신권의 매수세는 큰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기관들의 매수세 추가적으로 확대되는 모습과 함께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 하락에 대한 마무리가 좀 아쉽기는 했지만 그래도 코스피 대비해서의 수급은 여전히 양호했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듯한데요. 오늘장 외국인들은 다음 카카오를 가장 많이 매수를 해줬습니다. 144억 원어치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집중되는 양상이었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엔터주 쪽으로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돋보였었는데요. 오늘 외국인들은 SM 쪽에 매수하는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오늘 매수 상위 종목들 중에 중복되는 종목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게임주의 외국인과 기관들의 관심들이 좀 상당했었던 듯합니다. 컴투스와 위메이드의 동반한 매수 흐름이 좀 나타나기도 했었고 동서라든지 그리고 바이로메드 쪽으로 역시 외국인 기관들의 동반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오늘장 기관들의 매수 타픽은요. 펩트론입니다. 상장된 이후에 연일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장 무려 132억 원어치의 매수에 대한 흐름이 나타났고요. 오늘 상장된 파마리서치 프로덕트로도 74억 원어치의 매수 흐름, 이 밖에 인트론바이오, 바이넥스 등 관련된 헬스케어라든지 제약바이오 이런 쪽에 상당 부분의 관심이 오늘 집중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도 종목은 오히려 외국인들과 엇갈립니다. 파마리서치 프로덕트를 외국인들은 89억 원어치 매도하는 양상을 보였고요. 이 밖에 산성 LNS, 바이넥스, 인바디, 코롱생명과학, 이 밖에 인트론바이오와 차바이오텍
오텍 등 외국인들의 매도 10위권 종목 중에 거의 2종목을 제외한 8개의 종목이 지금 바이오나 역시 헬스케어가 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기관들의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매수 1순위였던 종목이죠. 다음 카카오를 118억 원어치 매도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유진기업이라든지 메디포스트, 한국토지신탁, 오스템임플란트 등으로 매도하는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 기관들이 오늘장 매수에 대한 업종이나 선호 종목은 상대적으로 뚜렷했었던 반면 매도가 집중되는 업종을 사실상은 크게 매수에 비해서는 그 성격은 상대적으로 좀 약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닥 수급 진단 확인해봤습니다. 외국인들이 결국 금요일에는 매수로 돌아서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10번에는 선물시장 마감 동향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소초센터 정광옥 부장 연결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10초 전입니다. 지수 선물 예. 마감 직전인데요. 어떻게 예. 마감됩니까? 예, 오늘 코스피 200 선물 지수는 244.25 한 2.8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지금 마감할 예정이고요. 오늘 코스피 200 옵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선물 지수가 전저점까지 내려온 상황이지만 그 변동성 지수는 큰 변동이 없는 상황으로 옵션 프리미엄만 보면 시장은 굉장히 평온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 그 시장이 여전히 좀 수급적으로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외국인 현물, 선물 매도세가 며칠째 지속되고 있고, 프로그램 매도도 지금 계속 출회되고 있고, 베이시스도 백오데이션 상황이라서 이제 전형적인 약세 장기 흐름 속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시장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원자재 생산국들, 특히 이머징 마켓이 여기 많이 속해 있는데, 그 원자재 생산국들의 큰 타격이 지금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에 따라 이머징 마켓에서의 그 외국인 자금 이탈도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당분간 그 다음 주에도 그 외인 매도는 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 그 코스피 2000선 선물 지수로 얘기하자면 한 243 정도 부근인데, 이 근방의 지지를 많이들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이 심리적 지지선이 깨지면 시장이 일시적으로 더 급속하게 하락할 수 있고요. 다음 주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그 연기금 등의 매수세에 의해서 낙폭이 좀 제한될 거를 기대를 해보겠는데, 여전히 큰 흐름은 하방이기 때문에 저점을 성급하게 논하지 말고 관망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선물옵션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코스피 2050선이 붕괴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2060선에서 출발한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에 2050선 아래로 밀려나면서 2045.96에 마무리했습니다. 현대차와 네이버를 제외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하락했는데요. 국내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우려와 또 환율마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의 특징주들 함께 살펴보시죠. S1입니다. 2분기 호실적과 고성장 전망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 15% 오른 465억 기록했다고 공시했고요. 장 초반부터 좋은 흐름으로 출발해서 6%대 오름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성수기 효과로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88,000원 선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고요. 오늘은 87,1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국항공우주의 실적 개선 흐름이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는 전망의 강세입니다. 항공기 부문뿐만 아니라 기체 부품 성장으로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동기 대비 20%대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3분기 수주 잔고 18조가량 확보할 거라는 분석이 더해지면서 장중 한때 92,400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외인과 기관 동반 순매수에 힘입어 2%대 오름세로 오늘 마무리했습니다. 한솔로지스틱스입니다. 투자와 사업 부문으로 분할한 이후의 첫 거래에서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한솔그룹의 물류 계열사로 지난달 30일 한솔그룹은 로지스틱스를 투자와 사업 부문으로 분할하면서 사업 부문을 존속법인으로 남겨뒀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좋은 흐름 장 후반까지 이어나가면서 5,6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KTNG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 시장 기대치 웃도는 호실적 기록했다는 평가에 장 초반부터 좋은 흐름으로 출발했습니다. 특히 수출 호조가 두드러졌었는데요. 2분기 직수출이 53%나 증가했고요. 현금 흐름이 좋아서 꾸준한 배당이 예상된다는 증권사 분석 더해지면서 상승세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승폭 소폭 줄어들면서 0.98%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특징주 마지막 종목 현대건설입니다. 비상장 계열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의 분식 회계 의혹이 제기되면서 하락했었는데요. 이에 대해 현대엔지니어링은 제기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금융당국 역시 사실 확인에 나설 전망입니다. 오늘 현대건설 외국인이 120만 주, 기관이 190만 주가량을 매도하면서 10%대 내림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상 오픈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현대건설이 역시나 핵심 관련주로 1위로 떠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특징주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가운데서 어떤 종목을 좀 살펴봐야 할까요? 네,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그 KTNG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KTNG 오늘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KTNG 같은 경우에 주가가 그래도 장중에는 10만 9,500원까지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썼었는데요. 우선은 KTNG는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좀 불안했던 부분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올 초에 담배 가격 2,000원 인상하면서 판매량은 당연히 감소를 했는데 지금 분기가 지날수록 그 판매량은 오히려 다시 회복하는 수준으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올 초에 그 담배 가격 인상하면서 외국에 저가 담배가 그 시장에서 많이 나왔지만 지금 현재 그 시장 점유율은 56%로 작년 대비해서 크게 나빠지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담배 가격 그 인상에 대한 악재 부분은 거의 시장에서 해소되지 않았나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특히 면세점과 좀 고가 담배, 한마디로 그 전에 올렸던 부분보다도 더 비싼 담배가 오히려 잘 팔리면서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2분기 영업이익은 3,184억으로 2분기 영업이익은 3,184억으로 작년 대비 11% 올랐지만 올해 단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40% 이상 올라가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하반기 때 오히려 더 커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란과 중동 쪽에서의 해외 매출이 본격적으로 좀 가시화되는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반기 때 그 실적은 2분기보다 더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인상공사의 그런 인상공사뿐만 아니라 부진했던 그런 화장품 자회사까지도 실적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KTNG는 좀 긍정적으로 그 하반기를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됩니다. 오늘 103,500원에 끝났는데 지금 증권사들 평균 목표가가 13만 원까지도 잡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를 기록하는 점에서 매물 부담이 없는 그런 좀 상황에서 중장기로 13만 원까지도 갖고 가도 크게 무리가 없는 종목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KTNG가 조용히 강했네요. 네. 주가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10만 원대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사흘 연속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KTNG를 핫타픽 종목으로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코스닥 종목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민 캐스터. 코스닥 역시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전일 대비 0.09% 내린 776.2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장 내내 등락을 거듭하면서 혼조세를 보였고요. 코스피 시장과는 상반되게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특징주들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 파마리서치 프로덕트입니다. 상장 첫날 시가총액 1조 원을 넘어섰었고요. 시초가는 공모가인 5만 5천 원의 2배인 11만 원에 형성됐습니다. 장 초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급락했었지만 다시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코스닥 기업들 가운데 가장 큰 거래 규모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4%대 오름대로 마쳤습니다. 네, 윈스입니다. 윈스가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168% 오른 20억 8,400만 원을 기록했고요.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 19.5%의 큰 폭의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유니 테스트입니다. 2분기 실적 호조 이후에 수주 공백으로 3분기는 일시적인 매출 감소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하반기에 다시 대규모 발주가 시작되면서 내년 실적은 올해에 이어 또 한 번의 증가가 가능할 것이라는 증권사의 평가입니다. 오늘은 7%대 내림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코나아입니다. 2분기 호실적에 더불어 핀테크 사업이 본격화된다는 전망에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신사업으로 준비 중인 코나 결제 플랫폼이 오늘 28일에 런칭할 예정으로 시장의 투자 심리를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됩니다. 2분기 영업이익률 20%로 1분기에 이어 역시 좋은 실적을 냈고요. 오늘은 1.6%대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코스닥 특징주 마지막 종목 컴투스입니다. 이 게임빌이 컴투스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소식에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게임빌은 컴투스 주식 40만 주가량을 취득할 것이라고 공시했고요. 총 취득 금액은 450억 원이며 이후 지분율은 24%대로 늘어나게 됩니다. 게임빌은 컴투스의 최대 주주로서 지분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고요. 오늘 컴투스 외인과 기관 동반 매수에 힘입어 3%대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상 오픈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게임빌이 컴투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라는 소식까지 5개 종목들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코스닥 수급 특징주 어떤 것들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네, 길죠.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오늘 신규 상장된 종목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갖고 지켜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연어 생식계에 있는 그 어떤 추출한 재생 물질을 통해서 의약품 등을 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최초로 개발했었던 이탈리아 업체를 통해서 국내 판권을 독점적으로 계약하면서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기술 개발을 통해서 국산화에까지 성공을 한 기술력은 충분히 있는 회사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최근 들어서 많이 주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뿌띠 성형이라고 해서 관련된 제품들 많이 관심을 좀 시장에서 받았었는데, 이 회사는 피부 재생 필러 리쥬란이라는 것을 지난해 출시를 했고요. 실제로 주름의 어떤 근본적인 치료라든지 개선에 대해서 훨씬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지면서 많은 관심을 최근에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 밖에 인대 손상 치료제인 이 리주비넥스의 제품들이 주요 핵심적인 그런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재생 물질인 PDRN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올해 내에는 이 각막 재생 안약을 연내 출시할 것으로 좀 계획들이 잡혀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한 2016년 정도 선까지 이를 활용한 화장품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제품의 포트폴리오 다양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이 좀 부각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회사가 2013년도에 대만 화장품 업체하고 수출 계약을 체결을 했었는데요. 이제 올해와 내년까지 미국과 중국을 시작으로 해서 일본까지요. 해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성과에 대한 기대감들까지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회사의 공모가 자체가 5만 5천 원 선이었었는데 이미 공모가가 결정되기 이전 예상 밴드를 더 뛰어넘은 가격 수준으로 공모가가 결정이 됐었고, 오늘 시가 자체는 그보다 더 딱 2배 높은 11만 원 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공모가 기준으로 했을 때 PER 자체가 거의 43배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2배 높은 가격에 시작을 했었고, 오늘 추가적인 상승과 함께 11만 4,500원 선에 끝을 냈는데요. 일단은 예상 밴드로 봤을 때에는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공모가 수준이 높았었고 거기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흐름들이 강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예상했었던 수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은 상당 부분 희석됐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조금 유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새내기 주들이 바이오주에 좀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펩트론 같은 종목들 사흘 전에 상장이 됐고요. 오늘까지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모습이 연출됐죠.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오늘 시초가의 2배가 넘는 수치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팁을 한번 얻어봤고요. 이제 다음 주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너무 오래 쉬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쉰 움직임인데 다음 주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이번 주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금 많이 나왔는데요. 오늘도
그 원달러 환율이 1167.9원으로 끝났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지금 원달러 환율이 5% 이상 올랐는데, 역시 뭐 달러 강세가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뭐 수출주한테는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외국인들의 환차익에 대한 매도 부분이 지금 코스피 지수를 짓누른다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달러 강세가 언제까지 되냐라고 볼 수는 생각한다면, 역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언제 되냐, 그리고 어느 속도로 가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9월 달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지금 거의 다 예상이 되는 지금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달러 강세가 쉽게 멈추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 그리스 사태나 뭐 중국 증시의 급락이 어느 정도 해소된 상태에서 좀 한마디로 모멘텀이 시장에서 지금 없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도 외국인들의 매도는 이어질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시장 변수에 의한 그 변수에 연결되는 뭐 수출주나 뭐 제조업체들 이런 쪽으로 매수를 한다는 것보다도 오늘 뭐 유통업종과 그리고 그나마 그 의약품 업종이 상승세를 보였던 걸 보더라도 역시 경기 방어주 위주로 지금 접근하고 관망하는 그런 좀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도 계속 봐야겠지만은 적극적인 매매는 좀 하지 않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좀 경계해야 되는 좀 보수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6일 연속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변화가 있을지 아니면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올지가 중요해질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네, 지난 수요일장과 의견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번 주까지 계속적인 코스닥 시장의 어떤 숨고르기 국면을 짚어드리고 있는데, 다만 좁은 범위 내에서의 단기 등락 가능성은 여전히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770선을 훼손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으로 조정에 대한 큰 폭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는 한데요. 하지만 비슷한 지수 내에서 하루하루의 업종별 흐름은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 만큼 지금은 지수 포커스보다는 역시 종목에 대한 포커스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연속성이 상당히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적은 금액을 상당히 빠르게 돌리는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업종 순환매를 좀 활용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 KTB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욱 연구원,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허윤정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리뷰입니다. 출발 증시 특급의 스탁의 스타 시즌2 함께하고 있는데요. 어떤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딱 일주일이 됐습니다. 한국 알코올이 9.9% 수익률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이넥스가 2위까지 올라왔네요. 6.5%, 대봉 LS가 5.3%, 대웅제약이 5.2%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인바디가 0.8% 손실로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이제 처음으로 시작을 한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인데요. 한 주 이제 처음이라서 그런지 순위 변동이 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한 주간 한국 알코올은 여전히 1위를 굳건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규 편입 종목이 있습니다. 잘 챙겨보시죠. 쇼박스를 8,340원에 인트론바이오를 새로 매수합니다. 아시다시피 출발 증시 특급 스탁앤스타 시즌1에서 인트론바이오가 수익률 100%를 넘어서면서 1위 종목으로 끝이 났는데요. 이번에 또 편입이 되네요. 58,500원에 신규로 편입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방송됐던 포트폴리오 수익률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내일 시장에 대한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 한마디로 들어보시죠. 자,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장입니다. 재료 노출에 따른 변동성 확대 시 매도 전략이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노출돼서 많이 오른 종목, 그런 종목은 수익을 실현하고 가자, 확정 짓고 가자라는 의견이고요. 오늘 이호금 파트너, 변동성이 역시나 유의를 해야 되고 중소형주 중심의 압축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유한타증권 선릉역지점 이강희 부장, 제약과 식자재 관련 대형주 중심의 시장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우원명 부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수익이 났을 때는 수익을 좀 실현하고 가자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 좀 유의하자라는 의견이죠? 네, 맞습니다. 시장 보시면은 계속해서 외국인 매도 물량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건설업종이나 조선 관련해서 수주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약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 이런 조선업종들의 실적 악재에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주택정책 변화랄지 아니면 현대건설의 돌발 악재, 건설업종까지 동반 하락하면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국내 그 경제 성장 전망이 지속적으로 좀 낮아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향후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사실 시장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보시면 일부 제약업종이나 바이오업종, 그다음에 실적 개선 종목군으로 산발적인 상승 시도리 나타나고는 있지만은 뭐 좀 주도적인 흐름이라기보다는 아시는 것처럼 거래소의 어떤 약세에 따른 반사적인 수급 유입 이런 형태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순환매 흐름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세 형성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시장 접근 자체를 조금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든 재료든 주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어떤 재료가 노출되고 상승폭이 좀 커질 경우에는 일단 매도를 하신 후에 흐름을 살펴보시는 전략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신뢰도 특히 이 부정적인 뉴스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신뢰도가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변동성에 유의하자라는 우원명 부장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네, 신학수의 별난 종목 시간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 짓는 포트폴리오 리뷰 시간인데요. 오늘 MJ스탁 신학수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킹스탁 종목들의 움직임부터 차근차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어렵죠. 네. 종목에 대한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요, 시장, 즉 체계적인 위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좀 어쩔 수 없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뭐 오늘 이번 주에 시장이 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수익률이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잘 유지되고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코오롱 글로벌 먼저 보겠습니다. 코오롱 글로벌에 대한 오늘 그 가격이 좀 올라왔지요. 다른 건설주들은 내렸는데 코오롱 글로벌은 올라왔다. 건설 업종에 편입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올라왔다. 이것이 좀 독특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현대건설이나 현대건설 이하의 그 계열사에 대한 회계 처리 뭐 이런 부분들이 이슈로 작용을 하면서 건설주에 대한 하락폭이 좀 컸지만은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국권이 지켰고 플러스를 냈다라는 것이죠. 바로 실적입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후에 하반기에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코오롱 글로벌은 일단 목표가 3만 원까지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저력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코오롱 글로벌의 주가 흐름을 잠깐 보면은요,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은 역력했던 것 같습니다. 제 차트를 잠깐 보면은요, 현재 위치가 코오롱 글로벌의 이 위치인데요. 지금 가격적인 부분이 올라왔다가 지금 거의 열흘 정도 횡보를 보이면서 오히려 하락을 했었죠. 중요한 것은 21선을 계속적으로 지지하면서 올라왔었다는 거죠. 21선의 위치에 있는 이 부분에서 다음 주에 반등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키스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주가에 대한 부분은 그 완만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 가격 대역 자체가 5,500원 선을 못 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좀 어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은요. 현재 위치가 다른 주식보다는 그래도 견조하게 유지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보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인피니티 헬스케어도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종목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코오롱 글로벌, 키스트,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인피니티 헬스케어의 수익률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많이 올라오면서 네. 킹스탁 종목까지 올라왔네요. 자, 별 3종목에는 빅솔론, 다음 카카오가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다음 카카오의 가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지지선 라인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21선 라인에서 지지 라인을 형성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견조하게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실적적인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현재 뭐 미국을 비롯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어닝 시즌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에 대한 실적 그리고 향후에 그 성장할 수 있는 그 가능성, 성장 가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그런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시장에서 환율에 대한 영향 그리고 현재의 한국 시장의 수급적인 부분이죠.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 이런 부분들이 좀
좀 눌려 있어서 좀 어눌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현재 위치에서는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빅솔론 같은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추세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견조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로서는요. 오히려 목표가를 좀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월요일 날은요. 목표가를 좀 올려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빅솔론의 주가 흐름을 잠깐 보면은요. 현재 위치에서 굉장히 견조하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있고 견조하게 있는 상황이 있고 지금 위치가 오히려 15,000원, 16,000원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15,500원에 대한 벽들이 분명히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은요. 그 위치에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벽들은 굉장히 많이 없어졌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으니까요. 좋은 종목은 홀딩이면서 갖고 가야겠죠. 네. 갖고 갈 수 있는,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전략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빅솔론 수익률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킹스탁 종목들을 좀 더 늘어날 것 같은 네, 예감이 원래는 듭니다. 좀 킹스탁 종목으로 올리려고 하는데 네. 현재의 위치가 좀 급등한 부분이 있어서 네. 안착을 하고 조정이 받은 이후에 올려놓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 이 종목에는 M게임 위치하고 있는데요. M게임 움직임도 좋습니다. 최근 코스닥 시장 조정을 받을 때도 큰 폭의 하락 없이 잘 지켜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네, 시장 차원에서 봤을 때는요, 네. M게임이나 게임주가 그래도 가격적인 부분, 즉 그 유통 주식 수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유동성에 관련된 부분에서 자금적으로 큰 자금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다른 업종보다는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종목들이 좀 몰려 있는 그런 상황도 분명히 있고요. 실적적인 부분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게임주라는 그런 특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방학 시즌이 되면은요, 오히려 게임주에 대한 매출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는 그런 경향도 있거든요. 이런 시기적인 특수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M게임 같은 경우에는 큰 이견 없이 보유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현재의 가격 흐름이나 이런 것들도 괜찮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별 1종목 그리고 별 0종목 같이 좀 묶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 수익률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그 별 1종목의 CJ 헬로비전이 있는데요. CJ 헬로비전이 보합선, 그러니까 매수 가격에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회사가 나빠서 그런 거다기보다는요. 주가가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기관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 즉 그 수급상으로 좀 눌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렇지만 기업적인 부분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알트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KTA에서 SK텔레콤까지 같이 묶어서 알트폰에 협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CJ 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는 이쪽 부분에서도 수익이 분명히 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제 하반기에 대한, 그러니까 그 3분기와 4분기에 대한 실적적인 부분인데요. 매출, 그러니까 객단가에 대한 매출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과 영업 비용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J 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는 홀딩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독특한 종목이 하나 있지요. 그 ETF 종목입니다. 타이거 차이나 A 레버리지 주식인데요. 이것은 중국 지수를 추종을 하고 있고 중국 지수의 2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상해종합주가지수나 중국에 대한 주식들 이런 쪽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봐야 되는데요. 일단 추종 지수는요. CSI 300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살펴봐야 되겠죠. 최근에 중국 시장이 많이 내렸다가 반등을 해주고 있고 오히려 지금 중국 정부에서도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부분, 증시 자체를 부양시킬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는 현재의 시장에서 중국 상해종합주가 주식은 A 주식이든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다. 이렇다면 차이나 A 레버리지, 타이거 차이나 레버리지죠. 이 주식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이제 그 차트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지수가 내리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던 이 폭이 굉장히 컸었죠. 사실상 5,0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 아래로 3,000포인트까지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현재는 4,000포인트 부근에 있는 그런 위치인데요. 지금 현재 위치가 반등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추세적으로는 그래도 상승할 수 있는 부분과 보조 지표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승에 대한 부분에 공간은 많이 비어 있는데요. 물량화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10%로 더 올라가기에는 좀 힘들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한 것보다는 좀 더 중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이런 주식은 이런 주식은 지수와 관련되는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안전성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중기적으로 뭐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안전성에서 논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자리 찾아가기 개념으로 여러분께서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들을 좀 살펴봤고요. 저희가 이번 주에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종목들을 좀 제외시킨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일모직이나 NH엔터 같은 종목들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제일모직하고 NHN 엔터테인먼트가 손절이 나갈 때 굉장히 좀 아깝다라고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주식도 손절이 나갈 수 있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연락도 오시더라고요. 그렇지만요, 룰은 룰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손절매가 얼마만큼 중요한가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NHN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오늘도 꽤 많이 내려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일모직도 큰 문제가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니죠.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사주를 매입한다라고까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올라오지 못한다라는 거죠. 현재 시장에 눌려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은요. 이런 부분보다는 현재의 내가 갖고 있는 주식에 좋은 주식이지만 돈이 묶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손절을 처리하는 것도 일부분에서는 답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손절을 떠안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어렵게 만들어지는 게 개인 투자자가 결정하기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인데요. 손절할 수 있는 주식을 그냥 갖고 있어서 쳐다보고 있다 보면은요, 나중에 보면은 우량한 잘 올라가는 그런 주식까지 또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그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현재 위치가 그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깝지만 제일모직, NHN 엔터테인먼트 팔리긴 했지만은요, 재차 편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손절매 같은 경우에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항상 이런 일이 발생이 되고 비일비재한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요. 다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시기적인 부분에 전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이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지요. 어떻게 수익을 확정 짓느냐 아니면 여기서 결단을 내리느냐도 수익을 내는데 아주 중요한 전략이라고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시장, 이번 주 지지부진한 것을 생각한다면 다음 주 좀 많이 뛰어 올라와야 되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그러게요. 일단은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또 저의 바람이고요. 모든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바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챙겨볼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율도 챙겨봐야 되죠. 거기다가 외국인은 또 왜 이렇게 많이 팔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이 안정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는 찾아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기관들의 매도 이 부분도 수급적인 현상에서는 챙겨봐야 되는 게 또 다음 주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에 기업들의 기업들의 실적이 의외로 잘 나오곤 있지만은요, 주가가 눌리는 부분들도 있어요.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다음 주에 미국에 또 FOMC 회의가 있네요. FOMC 회의가 있는 주간에는요, 주가가 그리 좋은 경험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요. 그렇다면 다음 주에도 힘들게 진행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미리 생각을 해 놓으시고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 위치에서는요, 급격하게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침착하게 확인을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일단 돌다리도 한번 두들겨 보는 것이 현명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제시를 한번 해봅니다. 네.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다음 주 정말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MJ스탁 신학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공투자오증시 3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동안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죠. 시설물 관리,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